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장이 열렸는데요. 오늘 뭐 시장이 좋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좋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그렇죠? 또 특징들이 많이 나왔죠. 네, 오늘 지수의 흐름은 그닥 변동이 크지 않고 굉장히 작습니다만 종목별로는 변동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지수하고 종목하고 항상 차별의 장세에 있다 보니까 지수도 그래요. 이렇게 지수가 조용하면 대부분 종목도 조용해야 되는데 아주 종목들의 특징은 요동을 칩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현재 시간이 1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과연 얼만큼 움직이고 있을까요? 코스피 지수는 2080포인트대에서의 거의 등락을 계속 거치고 있어요. 오늘 아마 이렇게 거의 도치성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코스피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코스피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오늘 코스피 포인트에서는요, 제가 유가와 소비 심리 개선 여부입니다.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유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점진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양 이틀간의 강세를 좀 급등하다 보니까 화학주가 오늘 강세예요. 오늘 LG와 롯데케미칼 또 정유주까지 강세에 있다. 송원산업도 강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선주 좋지 않은 건 알겠는데 올해 또 구조조정까지 계속 현대중공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한 호황이나 성장 턴어라운드 포인트는 강한 어떤 임팩트는 못 보여줍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수주 점유율이 좀 증가했다는 포인트, 그러면서 반전의 5월이 좀 꾀했다는 점, 과연 터닝 포인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신용카드 개인 이용 금액 증가. 왜 갑자기 신용카드 이용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냐? 오늘 이제 쇼핑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결국 내수 소비가 증가하는 거. 그러면 관련주들은 뭐 유통 쪽에 관련된 내수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한번 이슈를 잡아왔는데요. 다음 자료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두바이유 가격입니다. 산자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40불대에서 점진적 상승을 보여주면서 60불대 이상으로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지금 큰 추세에서는 작년 한 해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계속 반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왜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다음 자료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바이였고요. 이건 WTI 가격인데요. 제가 전망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오늘 밤에는 유로존에서 양적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할 거냐 여부고요.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1차 관문, 6월 달에는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이라고 본다면 저는 1차 관문은 그리스 문제하고 오펙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오펙 회의를 앞두고 나서 어떻습니까? 증가할 리는 없고 동결이냐 생산량을 아니면 감산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반영에 대한 유가 상승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흐름에서 WTI에서 52불, 그러니까 지금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온 다음에 기간 조정을 좀 거쳐졌죠. 주봉상 흐름입니다. 주봉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 반등을 받고 있다. 52불에서 따라서 67에서 73불 정도까지 반등의 상승 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최고점에서 현재 최저점의 피보나치를 그리면 67불 정도가 38.2의 피보나치 리바운딩 가격인데요. 이 52불만 지지가 된다면 결국 유가는 급락을 가기보다는 점진적 상승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화학주를 한번 보기 전에 에틸렌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틸렌 가격이 계속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 화학주들이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만 에틸렌 가격이 아직도 추세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주들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수출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화학주가 살아난다는 거, 화학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 업종이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 5%, 금호석유 4%, LG화학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3%예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오늘 LG화학하고 이제 롯데케미칼 같이 세 종목을 봐야 될 건데요. LG화학을 보시면
오늘 뭐 갭상승 크게 떠서 약간 불안전한 터닝 포인트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월봉상 보시면요. 확대해서 보시면 지난달에 종가랑 저가가 똑같습니다. 저는요. 감히 얘기하면 LG화학 28만 원대 간다고 봅니다. 28만 원. 28만 원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을 거냐 그러면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롯데케미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어떻습니까? 25만 원대에서 지금 다시 힘싸움 돌파를 할 듯 말 듯 돌파하잖아요. 25만 원대를 돌파하면 파워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고점을 또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12만 원에 힘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넘어갈래 말래 넘어갈래 말래 넘어가주면 파워가 나옵니다. 파워 나오면 전고점 당연히 돌파한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이 일봉상 보시면 롯데케미칼이죠. 내려왔을 때 이 자리가 온다면 22만 원대가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리바운딩 나올 자리다. 근데 근처까지만 하고 리바운딩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LG화학은 기억하십니까? 라인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시간에. 25만 원대가 온다면 리바운딩 나올 자리다. 많이 더 밀린다 하더라도 23만 5천 원대에서는 강한 리바운딩 자리다. 그러니까 분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화학주들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면 저는 지금 그런 전제를 깔고서 얘기해 드리잖아요. 예측을.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의 대표 종목들이 좋아지면 결국 지수는 추세적인 하락의 폭락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눌렀다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의 터닝 포인트 잡아줄 가능성이 보여지겠죠.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예요. 화학주.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얘기했지만 자동차주들이 폭락이 왔잖아요. 오늘 잠깐 자동차랑 그 얘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주를 한번 보면 폭락이 왔죠. 현대차. 어디 갔니? 보죠. 현대차가 폭락이 왔죠. 계속 하단 박스에 있다가 폭락이 왔어요. 근데 지수에는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 이번 달에 한 16%에서 17% 현대차가 하락률을 보여줬으니까 어제 제가 얘기했죠. 2010년도 연시초가인 12만 원대가 많이 온다면 더 빠질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막 변동성 아래서 생기면서 저점 터닝 포인트 만들 것이다. 동시에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130만 원이나 127만 원대에서의 저점 터닝 포인트의 가능성 올 거니. 그럼 지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두 종목을 할 것이고 조만간 화학주들은 끌고 올라가는 주도적인 역할. 동시에 증권주 또한 저는 화학주 따라 흐름을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업종 밸런스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면서 코스닥 다음 자 이거 하나 보도록 하죠.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점유율의 상승이었는데 4월 달에 잠깐 죽었어요. 그러다가 5월 달에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조선주들이 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얼마나 올라갈까요? 예, 보도록 하죠. 오늘 현대중공업이 1.6%, 대우조선이 한 4.8%, 삼성중공업이 2.2%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매우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어떤 임팩트는 있습니다만 추세를 전환시켜서 강한 상승을 랠리를 보여준다. 요거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19,100원이 넘어와야 돼요. 19,100원이 넘어서면은 그때 가서 이거요 넘어가서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다중바닥으로 타진만 하는 거예요. 나 저점 잡아볼래. 그러다가 19,100원만 넘어서면 그때는 뭐예요? 그래 과감하게 전저점 깨지지 않을 거야. 깨지면 도망가자. 안 깨지면 그래 들이대보고 2만 원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전고점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때 가서 타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은 삼성중공업 19,100원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닥의 특징이 많죠. 네. 코스닥의 지수 지금 얼마나 움직입니까? 코스닥이.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710포인트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요. 코스닥 포인트. 코스닥은 현재 지수 자체는 707포인트인데요. 실적 상향 반도체주.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정말 봐야 되는 건 계속 반도체주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몇 종목씩 개별적으로 갖고 나온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에코에너지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실적을 갖고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바이오는
6월달 가서 조심하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조심하고 계신가요? 예. 자, 제약바이오주 고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5월 마지막 주쯤인가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그때 한번 외바닥 변동 나왔고 또 지금 메르스 때문에 막 불꽃놀이 하지만 그 변동성 여러분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변동성 확대된 거니까 6월달 한 달 내내 그럴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시장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성 구간에서 매매는 하실 수는 있겠지만 꽤나 까다롭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 반도체주의 그 상승은 얼마 전에도 계속 자료를 갖고 나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올해 3분기, 4분까지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계속 포커스는 이런 종목들의 눌림목을 공략하거나 뭐 고점 돌파 시마다 따라붙어서 어떤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홈쇼핑주의 상승 모색. 왜 상승 모색인지 홈쇼핑주 관련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용카드 개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입니다. 법인은 빼버렸고요. 한국은행 통계 자료 가시면 나와 있는 건데요. 개인들의 이제 일반 구매, 할부 구매 다 토탈해서 나온 건데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현재 시점에서 강하게 지금 올해 상반기 보이시죠? 토탈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반기까지 계속 꾸준하게 증가가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 지켜봐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지금 메르스 때문에 자칫하면 여름 휴가고 뭐고 다 날아갈 판이에요. 그 전에 이제 모든 게 잠잠해지고 안전성이 좀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가 난다면 여름 휴가철 또 살아날 거고 또 가을에 추석까지 가능하면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하반기에 가면 내수 소비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요걸 볼 수 있었던 이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홈쇼핑주들이 좀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기 전에 얼마나 움직이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홈쇼핑주 얼마나 움직이나요? 네, 보여주시죠. 네. 자, 홈쇼핑주들이 CJ 홈쇼핑도 있고요. 현대 홈쇼핑도 있고요. GS 홈쇼핑도 있는데요. 오늘 현대 홈쇼핑이 4% 이상 상승하고 있죠. 네, 4% 정도. 이렇게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홈쇼핑주들을 이게 차례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GS 홈쇼핑도 4.2% 정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를 한번 갈까요? 이제 CJ 홈쇼핑까지 볼게요. 예, 그래도 대장인데 2% 정도 움직이네요. 자, 보도록 하죠. 뭐 한간에는 메르스 때문에 외출을 안 해서 홈쇼핑으로 주문한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수 소비에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먼저 GS 홈쇼핑을 보겠습니다. GS 홈쇼핑을 보면요. 추세가 강하게 살다가 지금 기간 조정을 강력하게 거치는 거거든요. 주봉상. 그럼 20만 원에서 전고점 사이인 28만 원 사이. 그럼 올해 홈쇼핑주 GS 홈쇼핑의 기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우선 연시초가 땡 하고 출발한 게 21만 9천 원이에요. 뺐다가 야야 이거 더 빠질 수도 있었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회복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점을 다음에 눌렀죠?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 21만 7천 원이 지지되는 거니까 눌림목 매수 터닝포인트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수급은 외국인이 받쳐줄 거.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27만 원이 지지되고 돌파의 가능성을 본다면 25만 원 넘어오면 다시 27, 8만 원대까지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근데 현대홈쇼핑 이거는 또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요. 근데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금방 GS 홈쇼핑보다 좀 떨어지죠. 왜요? 똑같이 올해 2015년 출발했는데 그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전의 포인트를 모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2만 원의 강력 지지라고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12만 원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12만 원에서 지지받고 터닝 포인트 잡아주면서 요 가격대가 13만 7천 원인데 거기를 돌파를 할 때쯤이면 팔아야 돼요? 아니죠. 거기 돌파할 때쯤이면 돌파 매수거나 따라붙어서 홀딩을 유지해 주시는 관점. 지금 하여튼 홈쇼핑 쪽 관심 좀 가져볼 만한 눌림 포인트에서 터닝 포인트가 좀 나오는 게 아니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지지대 리스크 가격만 잘 지키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홈쇼핑 좀 살펴봤고요. 반도체는요. 요 관심 종목을 잡아주세요. 예. 쫙 보겠습니다. SLS텍 이 시간에 통해서 나왔었죠. 플랭크 마스크 쪽이다. 계속 갑니다. 이 종목은요. 받쳐주는 것이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주봉상 보기 전에 상장 시초가를 회복하고 나서도 힘싸움 하다가 넘어가는 거라 굉장히 강한 거고요. 에르티베크 계속 보셔라고 말씀드렸죠. 네? 진공펌프 쪽. 그다음에 한양 디지텍
모듈 쪽이고요. ENF 테크놀로지. 예, 시가격이라는 시가격 쪽이죠. 박리막 쪽이나. 그 다음에 TCK, 링, 실리콘 링 쪽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장비 쪽인 테크윙이라든가 JT. 보시면 더 위에 있는 종목들은 부품 소재 쪽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 쪽인 JT랑 테크윙이 있는데 얘네들보다도 저는 우선적으로 부품 소재 쪽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도 보셨으면 좋겠고,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뭐 차익 매물 좀 나오는 과정이 있더라도 3분기까지도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런 쪽의 실적 모멘텀들을 신고가 랠리하는 종목을 꾸준히 관심 종목으로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잠깐만 볼게요. 안 볼 수가 없죠? 바이오주드. 제가 바이오주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닌데요. 냉정하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보시면 맨날 뜨다가 지금 하한가 간 종목 엄청 많죠. 예? 바이오주를 지금 구별하는데 지금 막 하한가 가요. 어제까지 상한가 갔던 게 오늘 아침에 하한가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6월 달은 바이오주는 5월 달은 무슨 달이에요? 효의 달이잖아요. 그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뭐약 선물했을 수 있는 거고, 6월 달은 무슨 달이에요?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약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 좀 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좀 표현해 드리겠고요. 이제 글로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할까요? 종합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1차 관문 그리스 문제입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는 호조로 나왔죠. 이게 중요한데 제가 왜 1차라고 했냐면 지난번 이슈 쫙 잡아드렸잖아요. 6월달 이벤트들이 많다. 첫 번째 이번 주 이벤트 그리스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일단 유로존에서는 악재가 사라지죠. 왜요? 유로존은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발목 잡던 게 그리스 문제였잖아요. 그리스 문제만 되면 일단 유로존 악재는 해결됐다고 급한 불 꺼버리니까 사라집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우리나라 금통위.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미국의 금통위. 6월 달에 16, 17일 날 1, 2, 3차 관문만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모멘텀에 아마 관심을 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차 이 관문은 제가 예측하기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오나요? 예, 넘겨주시죠. 예. 그리스 채권단 뭐 막판 밀당이니 뭐 최종 합의안 현실적으로 많이 양보했다. 낙관론 부각 아니다. 말이 매일 밖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유로존이 경기를 디플레이션 우려해서 살리려고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리스를 팽 쳐버리고 그래 그레시트 해. 유로존 무너져 버리자 한번. 이렇게 수수방관 할까요? 결국 그들은 끝까지 협상의 어떤 밀당을 하겠습니다만 유로존 전체를 어떤 신뢰적인 문제의 큰 핵심 포커스이기 때문에 지켜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해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주목을 해요. 단 시일적으로 6월 5일 날 대주면 상당히 좋은데 안 대주더라도 주말 넘기더라도 해결의 가능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1차 관문의 통과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자료 보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제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나온 건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고요. 올해 뭐 1750만 대에서 1800만 대 최대치 찔 거라고 하잖아요. 몇 년 만에. 이런 점에서 계속해서 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갖고 나온 자료죠. 보시면 중요지지 256.20 힘겨루기 싸움이라고 했어요. 오늘 장중에 계속 힘겨루기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따 실시간 보겠습니다만. 이거 내주면 그 다음 자리 어디예요? 좀 내려주시겠어요? 하면은 위에는 이제 나중 얘기고 254.20이죠.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가격의 흐름을 보여드릴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어제 목표값, 그러니까 회계값이죠. 목표값이라고 안 해요. 저는 회계값이라고 했는데 선물지수 261이 나중에 회계값이 될 것이다. 향후에. 자,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 주목할 것은 저는 6월 달에 저점 잡기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단 이거 깨지기 전에는 뭐예요? 레버리지 목표입니다. 중립했다가 이 가격대부터 이제 하프 찍은 자리부터 요 공간을
분할 매수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디테일한 가격을 말씀드리면 256.20이 힘겨루 싸움이고 거기를 지키면 거기서 찍고 터닝포인트고 이탈해주면 254.60, 254.20 요 가격대를 뭘로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만기일 이전, 다음 주 목요일 전에 저점 싸움 자리로 저는 예측을 해봐요. 선물지수로. 그러니까 250 이하로 확 내려간다라고는 만기 날까지 한번 저하고 이 예측 시황에서 뭐 대결을 해보는 거죠. 시장하고. 저는 250 이하로 깨질 것 같진 않아요. 결국 요 가격대예요. 요 가격대에서 힘겨루 싸움을 하다가 터닝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이게 다음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까지 중요한 저점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또 방송 중에 250.20 막 깨버리네요. 차트 좀 실시간 잡아주세요. 자꾸 설명 좀 드리죠. 네. 이게 선물 차트입니다. 완갭, 투갭, 완갭, 투갭 하락하고 있죠. 조만간 3갭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256.20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요 라인 그려놓을게요. 여기죠. 지지반등 힘겨루 싸움을 오늘 계속 해주다가 딱 지금 이 시간에 공교롭게도 빠집니다. 내려오라 하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254.60. 네. 그럼 선물로 일봉으로 보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54.6070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싸워줘야죠. 그러니까 이 자리 제가 얘기했지만 이날 월요일 날 저점 이탈했던 이 공간 아래에서부터는 레버리지를 11,300원에서 11,000원 사이 공간 싸움을 계속 해줘라. 그리고 이걸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보시죠. 이번 달 옵션 판때기입니다.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좀 확대를 해보죠. 보시면 네. 지금 여기서 247, 250이 미결제가 46,000개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은데요. 250 이하로는 글쎄요. 요거 깡통 나야 될 숫자거든요. 250이 제가 봤을 때 0.41가 옵션 프리미엄은 결제 못 들어가면 깡통 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0. 깡통 나야 될 숫자인데 프리미엄 0.4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무조건 비싼 거죠. 네. 그걸 제가 이번 만기 때까지 한번 전략을 세워볼 겁니다. 과연 250 이하까지 내려갈 거냐? 아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다? 존 얘기해 드리잖아요. 다음 자료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료 보시죠. 예. 여기 직전 고점 있죠? 레버리지. 11,000원. 11,000원을 살짝 이탈하면 어떻게 되냐? 순간 할 수도 있죠. 뭐 970원, 60원. 예? 그래도 매수 자리예요. 1,300원에서 1,000원 사이 공간은 매수 싸움이다. 이번 주 저점하고 다음 주 저점 사이가 6월에 1차적인 외바닥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한번 첫날인가요? 둘째 날 얘기 드렸죠. 첫날 얘기 드렸죠.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타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날까지 한번 오늘 전략에 대한 어떤 가능성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